시절로 오세요.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. 어느덧 두 번째 달로 접어든 2024년 저희는 67번째 영화를 들고 찾아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호시절 오누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조쿠나입니다. 저희가 지난주 혹은 지지난주까지를 이제 빅쇼트라는 영화를 네. 이렇게 생각보다 좀 저희 사담도 많이 나누면서 그렇죠. 저희 마음속을 좀 들여다보는 작업까지를 진행해 봤는데 오늘은 좀 새로운 영화를 가지고 한 에피소드 꾸며볼까 하고 있죠. 어떤 영화인가요? 서프라임 모기지는 저희가 빅쇼트 다루면서도 네. 정말 미국에서 엄청난 일, 그리고 세계 경제에서도 정말 대단한 일이었기 때문에 네. 그 이후에 있었던 후폭풍들도 좀 많았어요. 그래서 그렇죠. 서프라임 모기지를 그냥 그 자체로만 다루는 것보다 그 이후에 그래서 미국의 사회가 어떻게 좀 변화됐느냐, 네. 이 부분의 한 단면을 좀 보여주는 영화를 좀 찾아봤고요. 그 영화가 이제 그 클로이 자오라는 중국계 네. 미국인이 만든 2020년작 노매드랜드라는 노매드랜드 영화입니다. 오늘 다룰 영화는 그 노매드랜드인데 네. 뭐 제가 간단하게 좀 영화에 대한 좀 소개를 좀 네, 이번 에피 때는 좀 해볼게요. 네. 이 영화는 이제 2017년에 출간된 노매드랜드 21세기 미국에서 살아남기라는 네. 논픽션 글을 원작으로 합니다. 그 제시카 브루더라는 사람이 네. 일자리를 잃고 이제 자동차에서 살고 있는 현대판 노매드라고 해야 되나? 네. 현대판 유목민들을 그렇죠. 이제 따라다니면서 기록한 글인데 이게 이제 뭐 중산층 붕괴나 네. 부동산 시장의 환멸을 느끼고 떠난 노매드 현상을 기록한 글입니다. 네. 사실 서프라임 모기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해 에피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잠깐이 아니라 꽤 깊게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, 뭐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부동산 버블로 부동산 가격이 이제 급격한 상승을 했다가 이제 쭉 추락하면서 네. 신용불량자에게도 막 퍼졌던 주택담보대출을 막지 못해서 발생한 참사거든요. 그래서 이게 결국은 여파가 경제적으로 대침체가 일어나고 뭐 양극화가 일어나고 그쵸. 원우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본주의의 종언 아니냐, 그쵸. 종말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됐었고요. 정치적으로는 뭐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불렸던 이제 미국의 어떤 주도가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, 신냉전이 도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,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도래했죠. 그 약간 이제 축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죠. 미국의 어떤 입장이. 정치적 입장은 많이 바뀌었고 뭐 외교적인 부분들도 많이 바뀌었고요. 근데 이런 게 이제 요약한 여파인데 이런 말들은 좀 와닿지가 않아요. 너무 큰 뭔가 너무 큰 거시적인 내용들이어서 이걸 이제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경제적 대침체라는 거는 은행이 파산하는 거고 기업이 이제 연쇄적으로 부도하는 일이거든요. 기업의 연쇄적 부도는 일자리가 상실되는 거죠. 그렇죠. 이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일반 소시민들에게는. 그래서 경제 활동이 소멸되고 그래서 거리에 불황인들이 막 증가하는 현상. 요게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아주 큰 뭐 미국에서 나타난 진짜 그 현상이었죠. 여파죠. 네, 여파였죠. 그래서 이 영화 노매드랜드는 서브프라임 이후에 미국 사회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거냐, 집도 잃고 일자리도 잃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거냐 중에서 선택한 한 가지 모습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조명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영화는 그때 굉장히 많은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건 뭐 엄청났었죠. 이 사람이 이제 클로이 자오라는 감독이 나중에 이제 이터널스 같은 이 노매드랜드를 발판으로 그 연출력을 인정받아서 상업 영화에도 연출 뭐 이제 입봉이라고 해야 되나? 이제 뭐 메가폰을 잡게 됐었고요. 좀 더 큰 판에서 이제 좀 의외였어요, 진짜.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수상도 진짜 많이 한 게 77회 베니스 국제 영화제 황금사자상 대단한 거죠. 그리고 바로 이어서 2021년 연초에 93회 아카데미 작품상을 동시에 수상했고, 그렇죠. 엄청난 거죠. 그 당시에 뭐 감독상, 여우주연상까지 수상하면서 뭐 2020년은 아예 노매드랜드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. 주연은 그 프랜시스 맥도날드라는 중견 여배우가 연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 배우냐면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상업 영화로 많이 좀 엄청 흥행한 작품에 나온 분이 아니어서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일 수도 있는데. 뭐 아카데미에서만 3번째 여우주연상 했을 정도로 그 위상이 뭐 거의 메릴 스트립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. 메릴 스트립 수준이라고 하니까 뭐 현 시대의 가장 위대한 여배우 중 하나 아닐까. 그렇죠. 뭐 이렇게. 원우 씨는 좀 이분 잘 아시나요?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조엘 코엔 감독의 아내예요. 맞아요, 맞아요. 코엔 형제에서. 맞아요. 그래서 그분도 배우를 하고 계시구나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건데 저도 와 근데 이 영화에서 연기가 엄청나죠. 야 진짜
진짜처럼 보인다. 연기 진짜 네. 너무 진짜 같죠. 네, 영화도 너무 좋았지만 그렇더라고요. 또 재밌는 게 이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프랜시스 맥도날드랑 뭐 일부 출연진 제외하면 대부분의 출연자들이 다 노매드 실제 실제 노매드였다는 거예요. 아 그렇군요. 네, 그래서 더욱 더 적나라하다라는 표현이 조금 외람되고 더욱 더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. 네. 줄거리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? 네, 얘기 좀 해주세요. 네.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네.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그 경제 불황의 여파가 결국에 이제 미국의 일자리 축소로 이어졌고 네. 영화는 이제 석고 회사의 인사과에서 일하던 펀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. 네. 이게 프랜시스 맥도날드죠. 네. 이 펀이 그 같은 회사에서 이제 광부로 이제 남편이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 네. 남편을 이제 암으로 잃어요. 그런 다음에 회사가 부도나면서 본인마저 일자리 잃은 상태로 영화가 시작합니다. 네. 그래서 그녀가 이제 본인이 살던 그 본거지를 좀 정리하고 거주하던 곳을 정리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. 그러면서 그녀한테 이제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는 전혀 제공되지 않고 네. 계속해서 계약직을 전전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밴에서 본인의 자동차 안에서 네. 생활을 하게 된 거죠. 집이 없으니까. 근데 이제 길 가운데서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네. 이 영화의 좀 특징은 이 카메라가 어떤 기승전결의 서사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. 그냥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.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이야기가 이렇게 한번 벌어졌다가 또 펀이 계약직이니까 또 일자리를 또 다른 네, 곳으로 가게 그렇죠. 되면 또 다른 사람들과 만났던 네네. 이야기들. 이 이야기들을 그냥 아주 건조하게 영화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조금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무맛일 수 있거든요. 좀 심심할 수 있거든요. 왜냐면 아이비 크래커 같은 느낌. 그렇죠. 왜냐면 이게 굉장히 사실적인 영화다 그렇죠. 보니까 막 스토리가 막 있고 이런 게 그렇죠. 아니니까. 그래서 약간 석고 회사의 광부로 일하고 있던 남편을 네. 암으로 잃었으면 보통 한국 영화의 문법에서는 그치. 이제 산재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뭐 회사의 부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네. 전개가 되는 게 뭐 그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이잖아요. 네. 네. 근데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고 네. 그냥 주인공 펀은 그냥 그 상황을 아주 담담하게 받아들인 채 네. 자신의 삶을 그냥 또 다른 방향으로 이어가는 거죠. 계속. 이어나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게 이 영화입니다. 네. 그래서 처음 보실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원우 씨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심심하게 봤고 이 영화 뭐지 도대체? 언제쯤 대단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? 하다가 영화가 끝났거든요. 그래서 저는 다음 에피부터는 다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지만 네. 이 영화가 어떻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영화제를 휩쓸었고 네. 사람들의 마음을 좀 울릴 수 있었을까? 네. 이런 이야기들을 다음 에피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죠. 좋습니다. 우리의 호우 시절.